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25년 전에 나온 책인데 지금도 여전히 효과적인 습관. 그리고 이 책 전체를 흐르는 원칙이 너무 마음에 드네. 옛날에 읽었을 때에는 못 뺐던 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아니면 그때는 생각했었는데 잊어버렸었던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것을 다시 짚어보면서 정말 괜찮아서 한번 다시 읽어보든지 아니면 이 내용만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먼저 7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라는 것이야. 주도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을 솔선수범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것. 그래서 핑계가 없다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은 물리적인 날씨 탓도 하지 않지만 사회적인 날씨 탓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야.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다고 내가 거기에 기분 나쁘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 밑바탕을 흐르는 어떤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리고 첫 번째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라. 두 번째는 마지막을 생각하고 행동하라. 마지막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갑판 위에 의자를 정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마지막까지 이것을 끌고 갔을 때 후회하지 않을 것인지.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뭔가 하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아서 또는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또는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10년 후에 혹시 5년 후에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행동을 한다 안 한다 결정을 하거든. 여기서는 마지막을 생각하고 행동하라야. 그래서 나는 간단하게 5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을 행동을 하라는 것이지. 그리고 세 번째 소중한 것을 우선시하라 이거거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인데 여기서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 때문에 나오는 게 시간 관리야. 예를 들면 건강이 정말 중요하지. 그런데 지금 너무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 또는 인간관계가 가족관계가 정말 소중한데 가족을 배려하고 함께할 시간이 너무 바빠서 없다. 그러면 사업은 성공했는데 가족이 해치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도 성공했고 돈도 벌었고 정말 나 이제는 괜찮아. 누리고 살 수 있어. 그런데 건강이 나빠진 사람도 있다는 것. 그래서 건강, 가족관계, 뭐 어떤 것이든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매일의 삶을 엮어가야 된다는 것. 여기까지가 개인에 대한 것이야. 이 개인에 대한 것이 다 되어야지 그 다음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성에 대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은 단계를 건너뛸 수 없다는 것이야. 아이가 기거나 손잡고 일어서고 발을 자국을 떼기 시작하고 걷고 달리기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의존적인 상황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이야.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신체적이든 어쨌거나 의존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 이런 의존적인 사람들이 개인의 승리를 통해서 독립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야. 그런데 여기서 개인적인 승리가 바로 세 가지 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내 삶 속의 습관이 되면 이 사람은 독립적인 사람이 된 것이고 이 독립적인 사람이 되면 그 바탕 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네 번째 성성을 추구하라는 것. 이것은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너에게도 이익이 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성성의 관계를 구축하라는 것.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만나고 함께 하라는 것.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성성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게 풍요의 심리라고 이야기하네. 풍요의 심리가 내가 이것을 가지면 내가 이익을 취하면 너는 부족하다는 것. 또 네가
이익을 취하게 되면 나는 부족한 것. 이것이 아니고 나와 너가 함께 사용해도 좋을 만큼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풍요의 심리라고 하네. 그래서 너와 나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라는 것이 성성을 추구하라는 것. 그 다음에 5번째가 공감하라는 것. 공감하는 것은 사람이 서로 마주하고 한자리에 있어도 아예 무시하고 상대방을 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덧는 척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택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것 그거만 골라서 선택적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또는 집중적으로 듣기는 하지만 너하고 나하고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야. 그렇지만 너의 입장을 이해하고 네가 말하는 것을 나도 같이 느끼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할 때, 그 대화 내용을 공유할 때 인간관계가 성성의 관계도 되고 공유적인 관계로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공감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시킨다는 것. 여기에서는 차이점도 인정하라는 것이야.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데 상대방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상대방은 정말 소중한데 나에게는 그게 사소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신뢰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서로의 사이에 내가 먼저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공감을 형성하라는 것. 그리고 6번째는 시너지를 내라. 하나하나의 합은 2개가 아니라는 것. 그보다 더 크다는 것. 개인의 합보다 전체는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든 것은 식물도 2개가 같이 가까이에 심겨져 있으면 땅속에서 뿌리가 서로 엉켜서 빗물이 썰려 내려갈 때 서로 버티는 힘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남녀 2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지만 그 식구가 3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고 7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들어놓았어. 그러면 개인관계의 성리 그 다음에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습관화되어서 3가지가 내 삶 속에 자리 잡아서 이게 이어져 나갈 때 그렇게 되면 내가 상호 보완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의존적인 사람에서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 상호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 나갈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6가지를 전체를 아울러서 여전히 내가 이 6가지의 힘으로 더 나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게 하는 것 그것이 나선형처럼 그리고 여기서는 크레센도라고 이야기하네. 삶의 폭이 삶의 깊이가 점점 더 커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관심의 영향력 속에서 나 개인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것. 그래서 너와 내가 함께 이 주변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7번째 습관이 중요한데 쇄신하라는 것. 끊임없이 자기 쇄신을 하라는 것. 이것은 내가 이 6가지를 꾸준히 해나가기 위해서 여전히 나를 키워나간다는 것이겠지. 그래서 책도 읽어야 하고 그리고 나의 건강은 물론 챙겨야 하기도 하겠지만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정말 괜찮은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거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건 맞다고 해. 왜냐하면 책 읽을 시간은 지금은 책 읽을 시간이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내가 책 읽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고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운동하는 시간도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자기 쇄신을 위해서는 그리고 정말 긍정적인 자기 발전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시간 투자만 필요한 게 아니고 돈도 투자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 주변에 그런 말이 있어. 자식을 위해서는 고액 가해도 아깝지 않은데
자식을 위해서는.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해서는 책 한 권도 살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은 되지 말아라. 그런 말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7가지를 강조를 하는데 처음에 얘기했지. 건너뛸 수 없다고. 개인적인 성리를 이루지 못하고 내가 3가지 이 습관을 내 걸로 완전히 만들지 않고 대인관계의 습관을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6가지 습관을 만들고 난 후에 내가 끊임없이 자기 쇄신을 통해서 여전히 추구해 나가면서 크레센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게 이 책의 기본적인 7가지 습관이라고 한다면 이 7가지 습관을 받쳐주는 기본 원칙이 있어. 이 원칙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 그럴까? 이야기 여기서 첫 번째 주도적이 되어라고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적인 기후도 사회적인 날씨도 물리적인 날씨도 내가 가지고 온다는 이것을 강조하는 그 밑에 원칙이 뭔가 하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것이야. 그냥 우리는 자극을 딱 받으면 행동이 딱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고 이 공간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는가 하면 자기의 어떤 인식, 자기의 가치관, 양심 이런 것들이 포함돼 갖고 이것이 작용을 하고 난 후에 내가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의 크기가 크고 깊을수록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거겠지. 그리고 개인의 성리나 또한 대인관계의 성리의 밑바탕이 이루는 가장 큰 것이 아마 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그리고 2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감정은행 계좌라고 이야기해. 은행 계좌는 알잖아. 예금 통장. 우리가 입금시키고 출금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하나 감정은행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 자기 나름대로의 감정은행이 있다고 해.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감정은행에 예금이 되기도 하고 인출되기도 한다는 것이야. 그것은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하고 뭐 직접적인 부딪히지 않아도 저 사람 정말 괜찮네. 저 사람 정말 행동 거지가 예의 바르고 괜찮네. 저 사람 정말 항상 보면 뭐 친절하네. 정말 저 사람은 본이 되는 사람이네. 이런 사람일 때 나한테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행에서 예금이 된다는 것이야. 그리고 서로 이야기할 때에도 내가 좋은 인상을 받게 되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내게 예금하는 것이고 그런데 반대 입장에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그것을 꼭 상대방하고 관계도 있겠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굉장히 예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감정이 인출된다는 것.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내 감정 속에 예금 계좌의 잔고가 많으면 그 사람은 신뢰로운 사람. 누군가에 대해서 내 감정은행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 이 2가지 꼭 생각했으면 좋겠네. 그래서 이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 밑바탕에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것, 그 공간 속에 자기 인식, 양식, 독립의지라든지 가치관이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나 감정은행 계좌가 있다는 것. 요거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뿌린 만큼 거둔다는 수수의 법칙도 생각했으면 좋겠네. 그래서 7가지 법칙. 그거는 원칙이잖아.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핑계 대지 않는 사람. 그리고 2번째,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아까 얘기했지. 5년 후, 10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을 행동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 그게 바탕이 된 후에 너도 이익이 되고 나도 이익이 되는 성성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공감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 그 다음에 6째, 시너지를 해라.
둘의 합은 전체의 합은 개개인의 합보다 크다는 것 생각하라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쇄신을 하라는 것. 이 7가지가 바탕이 된다면 일단 내 생활 속에서 내가 마지막에 내 인생 잘못 살았어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이렇게 된다면 내가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그게 성공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는 대체로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예를 든 게 그거야. 내가 집에서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면 내가 생산자라는 것이야. 그런데 내가 내 아이에게 설거지를 시키고 청소를 시킨다면 나는 관리자라는 것이지. 여기서 관리자에도 지시적인 관리자가 있고 신뢰로운 관리자가 있어. 그것은 이런 거야. 내가 아이에게 청소를 시켰어. 그러면 아이가 알아서 잘 하리라고 믿어주는 사람. 이 사람은 신뢰로운 관리자라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알았지? 이거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사람은 지시적인 관리자. 그래서 딱히 내가 기업가가 아니거든. 나는 기업 경영가가 아니거든. 나는 종업원이 아니거든. 이게 아니고 내 가정생활 속에서 나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내가 생산자도 될 수 있고 관리자도 될 수 있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서 나가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작은 삶의 테두리 안에서부터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7가지의 정말 괜찮은 습관. 모두 다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 여기까지야. 안녕.